숙지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위나라는 엔비디아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나라는 TSMC예요. 그럼 총나라를 지금 퀄컴하고 인텔이 분할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서 촉이 돼버리면 균형이 딱 생기잖아요. 안녕하세요. KBNC 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이미 어제였죠? 오늘인가요? 저희 시간 기준으로? 한국 시간으로 네, 오늘이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이죠. 오늘 이제 인텔에서 에로레이크를 발표했죠. 이 에로레이크 관련해서 발표하기 전에 이미 인텔은 되게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드디어 해볼 차례가 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마지막에 인텔 관련된 내용이나 최신 내용을 다룬 게 EQ 관련된 매출. 분기 적자 네,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퀄컴 인수설, 암 인수설, 파운드리 분리설 온갖 이슈가 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언급을 안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조회수는 좀 잘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좀 지켜보자는 생각이 되게 강했고 관련돼서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듯 하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지라고 하는데 이제 에로레이크 출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코앞에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관련된 내용을 좀 저만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네. 현재 촬영일 기준 오늘이 이제 저희 내부에서 사용하는 언어로는 미디어 엠바고가 풀리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오늘이. 네. 근데 정식 출시는 25일이라 이제 이 편이 올라가고 나중에 구입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도 샘플 갖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 편이 올라갈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관련된 에로레이크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성능 테스트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이 에로레이크와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에 출시한 루나레이크 현재 이 인텔의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텔은 좀 어떻게 될까 약간 전망 인사이트도 약간 넣고 그리고 이제 이 PC 양방에 이 두 제품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로레이크보다 먼저 출시된 루나레이크 얘기 좀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말에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쵸. 공식 발표를 하고 실제 제품이 한두 개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제품들은 국내에서 메이저 브랜드가 아니기 네. 때문에 실제로는 제품이 안 나온 것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쵸. 근데 어쨌든 관련된 자료는 이미 다 나왔으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기반으로 이제 좀 살펴보면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얘기한 대로 나왔어요. 인텔이 그동안 발표한 대로 그다음에 제가 그것을 소화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대로 나왔어요.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적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역대 인텔이 개발한 혹은 AMD가 개발한 X86 계열 CPU 중에 가장 전성비가 뛰어난 제품. 그건 맞죠. 다른 의미 있네요. 그건 맞아요. 네. ARM의 3W, 4W, 5W급에 비벼볼 수 있는 수준의 전성비를 갖고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에요. 그쵸. 좀 더 넓게 보면 10W 이하의 성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얘기가 없더라고요. 네. GPU, CPU, M3급에 비벼볼 수 있는 혁신적인 배터리 가동 시간. 지금까지 어떤 X86의 CPU도 구현한 적이 없어요. 네. 그쵸. 단점도 존재하니까 그런 단점들을 지적하시는데 애초에 이 제품이 그동안의 가장 큰 문제였던 전성비를 해결하려고 나온 제품인데 와트 수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성능이 박살난다는 것을 가지고 루나레이크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 제품은 그걸 타겟이 아닌데 왜 타겟이 아닌 제품을 가지고 왜 거기다가 그 지적질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굳이 제가 삼는 문제점은 뭐냐면 어쨌든 기존의 메테오레이크 U 계열의 저전력 CPU 라인업을 대체하는 라인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원칙적으로 15W 이하급에 네네. 루나레이크를 만들 수 있는 노트북은 기존의 맥북이나 퀄컴 스냅드래곤 계열이 가지고 있는 이게 슬림 노트북 계열에서 X86이 상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나레이크는 전 라인업을 커버리지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루나레이크가 출시가 돼도 메테오레이크를 포함해서 기존의 14세대 노트북 CPU도 여전히 판매될 거예요. 그러니까 와토스를 잔뜩 때려놓은 노트북 계열에서는
걔가 해답이거든요. 게이밍 노트북 같은 거.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것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와초스를 잔뜩 때려넣었을 때 왜 얘가 성능이 이 모양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거잖아. 단점 꼬집으려고 하는 근데 거잖아. 그건 타겟이 아니에요. 축구 선수한테 왜 야구 못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비판 대상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특정한 라인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만든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은 인텔이 좀 약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인텔 제품이 애플 맥북이나 퀄컴 스냅드래곤이 상징하는 이제 저발열 노트북, 이제 슬림 노트북 계열에서는 사실상 노트북 시장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그 시장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제품이 루나레이크고, 그래서 루나레이크가 출시되면서 인텔의 노트북 라인업은 저전력부터 고성능 제품까지 종류별로 이제 다 가지고 있게 된 거거든요. 그것이 루나레이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에로레이크에 대한 출시 의미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인텔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적자잖아요. 그렇죠. 적자 이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를 왕창 봤다. 네. CCG 매출, 그러니까 네. PC 매출이 신통치 않았다. 네. 그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신통치 않은 결정적 이유는 울고 먹었잖아. 그렇죠. 12세대를 가지고 우려 먹었죠. 13세대 두 번이나 울고 먹었잖아요. 네, 네. 원래는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PC 매출이 안 좋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사겠냐고 다음 세대로 미루겠지. 그렇죠. 그 판을 바꿀 수 있는 신제품이 나왔다. 아, 3년 만에 새롭게 설계한 아키텍처의 제품이 새로 출시됐고 신제품으로 이제 뭘 해볼 수 있는 상황을 일단 만들었다. 네. 인텔은 이제 철권 문제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은 철권 문제 영향 없이 또 다른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 나와봐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큰일 나요. 그쵸, 그쵸. 네, 여기서 한 번 더 맞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새로운 신제품으로 PC 시장의 매출을 이제 한 번 더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3년 만에 나왔다는 것은 그거는 의미죠. 그렇죠. 예. 인텔의 가장 기존의 큰 문제였던 고성능 제품군에서 비벼볼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는 것, 경쟁할 수 있게 됐다.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의미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뭐 발열 문제니 무슨 문제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또 터지면 또 얘가 또 달라지고요.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로운 평가를 받을 만한 제품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 얘기도 한번 잠깐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에 에로레이크가 어쨌든 전성비도 좋아졌잖아요. 전성비를 바라보는 요즘 분위기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이 좋아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AMD도 7000 시리즈에서 9000 시리즈가 가장 많이 업데이트된 내용이 전성비잖아요. 네. 별로 좋은 평가가 안 나와요, 또. 그게 나중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기본 와트수를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65W에서 이제 다시 105W 올렸죠. 105W로 올려가지고 그게 왜 그랬겠어. 성능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PC 시장의 주된 흐름을 끌어가는 분들의 보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벤치마크 점수 높은 거 나오는 거. 점수 높은 거 내놔. 그분들이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가니까 굳이 전성비 좋은 걸 내놨는데 올리잖아요, 거꾸로. 그래놓고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옵션을 제공하잖아요. 네. 저는 성능을 희생하더라도 전성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PC가 흘러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PC 시장의 소수 사용자들의 요구는 여전히 전성비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벤치마크 점수 찍을 수 있는 저 높은 제품 내놔. 그래 내가 살 거야. 그래야 내가 좋다고 이야기해 줄 거야.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틀리다를 말을 못 하겠어요. 제 생각은 전성비를 더 추구하고, 그러니까 성능 희생을 좀 각오하더라도 전성비를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PC 쪽의 패러다임도 흘러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요구는 다르니까. 그렇다고 그 시장의 요구대로 전성비 상관없이 성능을 추구하는 계속 그런 제품들을 출시했을 때 그것이 과연 PC 시장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킬 만한 찬스인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대 흐름은 그게 아니거든.
엔비디아는 항상 뭐 상관없이 그냥 전력 상관없이 그냥 성능으로 때려 붙잖아요.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가 전력 소모를 줄여봤자 그래픽카드가 그 모양인데 티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야 아예 그냥 전력을 더 때려 넣는 고성능 제품 내놔로 가는 거예요. 혼자 엑셀 밟고 있잖아. 근데 전반적인 흐름은 전성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저희 거 보시는 분들도 성능은 됐고 전성비 좋은 거 좀 내놔라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다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또 하나의 트렌드거든요. 근데 어느 트렌드를 가는 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로레이크의 그 개선된 전성비라고 하는 그 지점이 좋은 평가를 받을지 안 좋은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직접 사용해 보시고 유저들의 평가가 이거는 좀 나오면은 이제 실제 제품이 나오고 네. 다양한 분들이 다양하게 써보시면서 시간이 좀 흘러서 여론이 형성이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신 루나레이크, 에로레이크 이게 인텔의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천사? 구원투수? 뭐 이런 느낌 될 수 있을까요? 요즘 또 야구가 유행이니까 예. 제가 원고를 쓰면서 구원투수라는 말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예. 하도 야구가 유행이라. 저는 에로레이크와 루나레이크가 내년 인텔의 CCG 매출, 그러니까 PC 사업 매출에는 네. 도움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 이제 EQ의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인텔의 적자 문제에서 파운드리에서 적자가 심했고 CCG에서 매출이 부진했단 말이에요. 그 그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그 전성기 때 CCG 매출을 해보가면 이게 어쨌든 좀 상충되잖아요. 네. 이 루나레이크와 에로레이크가 도움이 될까? 저는 도움은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죠, 저도. 등락폭은 모르겠지만 네,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나레이크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거잖아요. 완성된 GPU를 가지고 완성된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잖아요. 분명한 성과가 나올 것이다. 기존보단 더 나오겠죠. 기존보다는 당연히 성과가 더 좋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로레이크도 올해 EQ의 가장 큰 인텔의 적자에 기여한 새로운 울거먹은 제품 14세대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기존보다 훨씬 더 어떤 매출이나 어떤 수요 면에서 기존 제품보다 확실히 더 있을 거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쉽게 예상이 돼요. 네. 인텔이 체력을 회복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여전히 아쉬운 점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루나레이크와 에로레이크가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과 제품이 아니라는 거. 경쟁사 제품에 이제 드디어 따라간. 그쵸. 요즘 대세를 드디어 따라간. 네, 이제 그 수준에 붙는. 에로레이크는 이제 어쨌든 9950X에 이제 그 근처까지 갔고요. 네. 루나레이크는 이제 스냅드래곤과 애플 M3의 근처까지 전성비와 성능에서 이제 갔고요. 그렇죠.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이 인텔이라는 브랜드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한 시대를 풍미하는 인텔이라는 브랜드가 상징하는 그 제품의 경쟁력, 설계 능력,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금강거로 완전히 붙이진 못했네요. 못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좋은 거 쓸 수 있는 거 만들어. 인텔이 아닌 곳에서 만든 CPU가 나오잖아요. 자존심을 버렸네. 자존심을 버리고 기존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영광 회복은 안 되잖아요. 이제 근처까지 가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에로레이크와 루나레이크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의 기본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이 제품들은 기존의 너희 제품들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네. 그게 이제 말을 길게 하는데 한마디로는 그거예요. 이 제품들은 기존의 너희 제품들의 영광을 재현하는 제품이 아니야. 예전처럼 안 나왔어. 예전처럼 압도적인 위치에서 압도적으로 상대방의 그 저거를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깔보는 제품은 아니다. 라는 게 말을 길게 하지만 결국 그거잖아요. 그리고 루나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안 나와요. 그쵸, 그것도 문제네. 지금 삼성도 제품이 아직 안 나왔고요. 맞아요. 보통 삼성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아직도 LG도 안 안 나왔어요. 네. 삼성, LG 지금 11월 가야 나와요. 네.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없어요. 네. 핀트가 좀 안 맞고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쉽게 네. 말해서 약간 간 보는 느낌인가요?
간 본다고 그것도 맞고요. 예. 네. 말 잘했어요. 예. 제품도 여러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LG도 하나 나오고요. 시장성에 대한 의미는 여전히 있고 간보기 중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상될 수도 있죠. 루나레이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칩에. 네. 루나레이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모르죠, 우리도. 네. 공급이 늦든 간을 보든 지금 뭔가 핀트가 딱딱딱딱 맞아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기어가 막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지금 있네요. 삐그덕삐그덕 가고 있거든요. 인텔이 어떤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할 때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네. 그것이 현재 인텔의 위치를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루나레이크라는 제품이 그리고 에러레이크라는 제품이 네? 그러면 이 PC 시장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는 제품인가? 오, 그런가요? 그것도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다라고 딱 얘기하고 싶은데 안 나오네요. 그러지 안 나오잖아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제품이어야 아까 얘기한 핀트가 딱딱딱딱 맞아서 돌아가겠죠. 이제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 뭐 암이 인텔을 인수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보셨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죠?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인텔을 인수하겠다라는 말을 감히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작년만 하더라도요. 상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떨 때 벌어지냐면요. 패러다임 시프트. 예. 패러다임이 이동할 때 벌어지죠. 한 시대가 끝났구나. 예. 86년에 인텔이 메모리를 포기하고 CPU 회사를 전환하면서 그 38년이라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표면적으로 알리는 사건. 그러니까 그게 인수가 되니 안 되니가 중요하지 않고요. 네네. 그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텔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저도 몰라요. 네, 저도 모르고요. 예상하신다면. 네. 그러니까 저는 인텔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는 뭐 저 같은 그냥 PC쟁이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텔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장 큰 이유. X86이라는 강력한 CPU 명령어 세트. 그렇죠. 그냥 명령어 세트라고 할게요. 네네. 그리고 강력한 설계 능력. 네.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제조 능력. 그렇죠. 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1, 2년만 지나면 2, 3년만 지나면 언제나 독점적 위치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렇죠. 한쪽이 약하면 다른 쪽이 보완해 주고 그렇죠. 그랬었죠. 항상 그래 왔어요. 그것이 인텔이 30몇 년 동안 압도적인 반도체 제조사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X86이라는 장점이 암이 등장하면서 희석됐죠. 그렇죠. 제조는 파운드리 그 난리가 났고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능력을 다 상실했잖아요. 그렇죠. GPU를 간과한 문제까지.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딱 더해진 거죠. 네. 기존의 시대를 지탱해온 두 날개를 잃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GPU라는 새로운 걸 놓치면서 이제는 인텔은 여러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의 회사가 됐고 독보적인 위치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이 회사 중에 하나가 그 위치로 갔고요. 그게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죠. 네. 그 퀄컴과 암의 인수의양타진 네네. 과연 퀄컴이 인텔을 살 수 있을까? 과연 암이 인텔을 살 수 있을까? 이거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시각이죠? 그냥 단순히 회사 하나가 회사 하나를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생각지도 못한 기업들이 서로 이합 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신호탄이 터진 거예요. 합병과 분사가 계속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서 각 회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앞으로 다음 시대에도 헤게모니를 가지고 시장 주도적인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 야구가 인기니까 야구로 그냥 좀 치환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항상 엔비디아가 지금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를 한번은 우승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팀 가지고는 안 돼. 내야수들은 건전한데 투수가 별로예요. 근데 저쪽은 투수는 괜찮아요. 근데 내야수가 별로예요. 두 팀을 합쳐가지고 좋은 내야수와 좋은 투수로 팀을 만들어서 엔비디아하고 다음 시즌에 붙으면 내가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라는 거죠. 지금 퀄컴이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엄청나겠죠? 만약에 퀄컴과 암이 둘 중에 하나가 PC 시장까지 장악하는 회사가 된다면 그럼 큰 거랑 이제 싸워볼만 하죠? 나는 CPU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거잖아요. 이제 A부터 Z까지 네. 제조, 파운드리, 네. CPU, GPU 어. 셋 중에 하나는 내가 1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퀄컴은 CPU 쪽에 굉장한 축을 가지고 있는 회사지만 PC 쪽에는 여전히 영향이 없거든요. 진짜 반쪽짜리잖아요. 네. 인텔이 내려온 이유도 그거잖아요. PC 쪽에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지만 모바일 시장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인텔의 가장 큰 핸디캡이잖아요. 두 개가 합치면요. 위가 촉을 못 들어가고 촉이 오를 못 치고 오가 위를 못 치는 균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천하 삼분지기. 퀄컴이 인텔의 인수제안을 한 것은 우리 삼국지 해보지 않을래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위나라는 엔비디아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나라는 TSMC예요. 그럼 총나라를 지금 퀄컴하고 인텔이 분할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서 촉이 돼버리면 균형이 딱 생기잖아요. 여기까지 만들어 놔야 다음에 출사표를 던져서 칠 수 있다. 근데 그 생각을 퀄컴만 하는 게 아니다. 암도 한다. 암만 하는 게 아니다. 어디도 하나요? 인텔도 하죠. 네. 아, 그쵸. 인텔이 오히려 반대로 먹을 수도 있고. 인텔도 하는 거죠. 제조라는 트랙을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지금 대인 거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요. 전 이렇게 비유할게요. 이릉대전이에요. 그러네요. 네, 이릉대전이에요, 지금. 그 갔는데 네. 못 먹고 도망왔어요. 그 배경에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돼. 우리가 이합집산을 해서 새롭게 견제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라고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그런 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딱 기회가 되니까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퀄컴이 그 얘기 하자마자 암도. 암이 딱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었던 얘기지. 근데 지금 인텔이 일단 노라고 했잖아요. 거기까지는 아니야. 우리는 지금 옵션이 더 있어. 옵션을 더 해보고 나서 그때는 모르겠다. 지금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실현 가능성은 없어요. 현재는요. 안 돼요. 네. 일단 돈이 없고요.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할 거예요. 만약에 하면. 그렇겠죠. 네. 네. 인텔 주식 얼마에 퀄컴 주식 얼마로 교환해 주는 네, 방식으로 네, 할 텐데 이거 다 동의 얻어야 되거든요. 네. 시간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걸려 있죠? 뭐가 걸려있나? 국가 승인 받아야 돼요. 아, 그쵸. 중국이 이걸 허락하겠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당장 일어나진 않아요. 네. 퀄컴이 1880억 달러고요. 시가총액이. 네. 인텔이 930억이고요. 네. 시가총액은 2배죠. 네. 암 시가총액이 1600억이에요. 네. 달러로. 네. 그런데 퀄컴이 현금 가지고 있는 게 78억이에요. 네. 78억 가지고 930억을 어떻게 사요? 퀄컴도 당장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말을 꺼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다음 시대 패러다임에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지를 우리 서로 마음 터놓고 대화해 보아요. 퀄컴이 먼저 그 말을 꺼낸 거예요. 왜? 급하거든. 퀄컴이 급해서 그래. 급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인텔보다 퀄컴이 더 급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퀄컴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 문제에서 이 사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시대에 대비하는 각 반도체 회사들의 전략이 어떤 전략이 될 것인가. 기업 전략이구나. 이합집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 위치에 계신 분들은 이합집산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덩치를 키워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인수한다 그러면 뺏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너무 동양식 사고방식에 한국식에 너무 적응돼 있어서 그래.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소유주가 있잖아요. 네. 인텔이 소유주가 있나요? 아니죠?
있죠. 있긴 있나? 네, 주주죠. 그쵸. 주주들이 소유주죠. 주주들이 소유주잖아요. 거긴 사실상 소유주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이게 뺏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값어치가 올라가냐 내려가느냐를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뺏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인텔의 주주들과 경영진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합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합치는 게 주식에도 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합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셨지만 파운드리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인텔이 22년에 갑자기 파운드리 할 거야 네.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 와서 봤을 때 그게 실책이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했어야 되지 않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해요. 빨리빨리 공정 개선 독촉을 해서 18A도 러닝하고 20A도 러닝을 하고 그래서 인텔 제품이 18A나 20A로 만들어가지고 뭐 반응이 좋아. 그러면 그때 발표해도 늦지 않아요. 롤러코스터를 탈 필요가 없었다. 네, 없었어요. 지금 와서 쭉 보면 올라가다가 쭉 떨어졌잖아요. 네. 이게 이 정도로 기업의 존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반발력이 엄청나네. 네, 반발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올해 말부터 18A가 돌아가는데 일단 수주한 건 좀 있어요. 미국 국방성 거 수주했죠. 그 다음에 MS 거 수주했죠. 아마존도 수주했어요. 이거를 이제 잘 돌리면 돼요. 그래서 그 삼성의 GOS 사태만 안 벌어지면 돼요. 대량 생산이 또 가능해야 되고요. 근데 또 브로드컴에서 대량 생산 안 된다고 또 뭐 하나 말 하나 했잖아요, 또. 그래서 여기서 내년에 18A에서 좋은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달라져요. 네. 만약에 잘 돌아간다고 하면 빨리 업라인 확충해서 빨리 대량 생산해줘서 빨리 정상적으로 복구하고 성과가 일단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을 노려볼 수 있을 거고 내년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자를 얼만큼 줄이느냐. 근데 그거는 공장 짓는 것만 스톱시켜도 확 줄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18A. 저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네, 다른 건 잘 모르고요. 전 그것도 궁금해. 만약에 이 18A가 약간 삐그덕거려가지고 만약에 완전 실패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향방은? 그러면 진짜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말해놓은 게 있는데 반도체 밀 거다 뭐 이런. 뭐 해놓고 가지고 미국에 반도체 회사가 하나 있어야 되라고 얘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몰빵을 썼는데 지지쳐버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서로가 지금 짱돌을 막 굴리겠죠. 인텔은 만약에 그러면 발을 빼려고 할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만약에 그러면 인텔이 팹리스로 갈 수도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텔이 이제 끝났어요. 제조를 스스로 하고 뭘 스스로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인텔은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의 인텔은 다음 세대 인텔이에요. 얼마든지 모든 상상을 다 할 수 있는. TSMC에서 의뢰해서 나는 CPU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것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여기 달려 있어요. 요 18A. 이 18A가 어떻게 될지. 이제 만약에 18A가 잘 실패한다 그러면 그럼 미국 정부의 이 전략도 틀어지고요. 모든 게 다 틀어지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기존에 이제 한국과 일본이 워낙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국영회사로 가지도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미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내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가 더 있죠. 인텔 제온6. 뭐 제온6, 에로레이크, 루나레이크가 내년에 얼만큼의 성과를 내서 서버 사업부와 PCG 사업부의 긍정적인 매출 상승을 가져오느냐. 그러면 여기서 체력이 확 보충되고요. HP가 쭉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에서 얼만큼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느냐. 18A가 잘 굴러간다. 아니면 18A가 실패한다. 여기에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우디는 아직 논외예요. 이제 18A를 잘 굴려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낼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투자를 조절해 가면서 확장시키고 확장시키면 시간이 좀 더 흐르면
TSMC에 견주거나 이런 거는 쉽지는 않고 미국 정부의 노력과 그다음에 미국 회사들 내부에서 자국의 제조를 쓰고 싶어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만 낼 수 있어도 인텔은 이제 정상 궤도에 다시 돌아갈 것이고 정상 궤도에 돌아가면 옛 영광을 회복하는 시도를 조금씩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AI를 노리겠죠. 예.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아. 예.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요. 네네. 이 이합 집산에서 AMD는 어떤 행보를 벌일까? 아, 그쵸. 네. AMD도 어떻게든 껴야긴 껴야 될 텐데. 네. 만약에 이합 집산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AMD도요 이합 집산을 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어요. 어디든 합쳐야 된다. 네, 합쳐야 돼요. 네.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10대 때 PC를 접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는데 정확하게 인텔이 그 CPU 에라, CPU 시대와 거의 겹치거든요. 네. 그 시대가 지났고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이 앞으로는 다 깨진다. 라는 건 너무 확실해 보여요. 지금은 인텔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인텔이 만약에 파운드리가 좀 흔들리거나 루나레이크와 에로레이크에서 성과를 못 얻거나 하면은 정말로 합치는 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면 합칠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한 10년 걸릴 거예요. AMD도 이합 집산에 동참할 수도 있고요. ARM과 AMD가 합친다거나 뭐 별의별 상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대가 이제 왔어요. 이렇게 이제 다음 시대가 한번 정리되고 나면 레거시가 이제 딱 만들어지겠죠. 지금은 이제 레거시가 깨지고 새로운 레거시를 만드는 단계라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상이 안 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레거시는 이제 다 깨졌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퀄컴과 암의 인텔 인수 제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년에 인텔의 행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